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최리나 지음 미디어 숲에서 펴낸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은 서투른 관계 맺기로 상처받는 사람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심리학 수업책입니다. 이 책은 전작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로 호평을 받았던 작가이자 심리상담사 최리나가 관록의 연은미, 천윤미 그림작가와 함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마음에 맞춤 처방을 내려주는 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쟁사회를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헤쳐나와 40중턱에 다다른 그녀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완숙미를 풍기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녀들의 인간관계 노하우는 최리나 심리상담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처방전이 되어줍니다. 이 책은 감성적인 예쁜 그림과 바로 내 얘기 같은 웹툰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깨달음을 전달해줍니다. 특히 작가 최리나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그동안 치유했던 수많은 상담 사례를 흥미로운 웹툰으로 그려내 그 재미를 더해줍니다. 만약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안정과 희망을 얻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최리나 지음. 챕터 1. 남 그리고 여.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그들의 불안과 우울. 챕터 프롤로그. 다양한 인격들의 좌충우돌, 사랑, 연인관계. 내가 언제 판단해달래? 나도 그쯤은 생각할 줄 알거든? 속상하니까 당신한테 하소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나아져? 계속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아우, 답답하다 답답해. 이 대화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가? 나도 당신도 살면서 이성과 이런 대화를 한 번쯤은 나눠본 경험이 있기에 기시감을 느낄 것이다. 남녀 차이를 마냥 이해해라는 말로 우겨넣기에는 우리의 이해심에 한계가 있다.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인내심에도 총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간데 없이 남녀 문제가 발생하자 여러 학자가 남녀의 뇌와 생물학적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태생부터 다르기에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일 거라 여긴 모양이다. 하지만 이건 단지 남녀의 생물학적 문제는 아니라는 게 입증되었다. 세상의 모든 남녀가 똑같은 갈등을 겪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분명한 건 이런 대화는 친구간이 아닌 유독 사랑하는 사이에서 늘 일어난다는 것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쯤 심리상담사이자 작가인 게리 체프만의 묵직한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다. 사람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달라서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다. 우리는 나의 연인을, 배우자를 지극히 사랑한다. 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른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는가? 아니, 그에 앞서 당신이 행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짐작보다 우리는 사랑법에 미지하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단순히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쯤으로 여긴다면 그 사랑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사랑은 날 낮추고 내 몸짓과 말 속에 스며들게 하는 기술이다. 하나, 정작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올바르게 사랑하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챕터는 미숙한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불면의 밤을 새웠던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있는 10가지 인격 중 가장 빈번히 볼 수 있는 5가지 인격별 사랑관계에 방점을 두었다. 현재 사랑 중인 우리는 상대와 사랑에 서툴러서 저지르는 무수한 시행착오로 반짝이는 하루 대신 너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던 무지를 깨치면 사랑하는 이로 인한 근심은 요원해질 것이다. 실제 사례와 자료, 논문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당연한 말이라며 흘려버리지 말고 몸소 행동해보자. 모든 에피소드마다 적어놓은 처방전이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 녹아든다면 이번에야말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하고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살피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 번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적어도 이런 애씀이 나와 내 사랑을 엉망으로 만들진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상대를 향한 피땀 어린 노력이 정오의 빛처럼 당신의 사랑을 찬란하게 비춰줄 것이다. 에피소드 1. 당신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자기야,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왜 또?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만나지. 왜 짜증내? 한두 번 물어봤어야지. 왜 자꾸 물어봐? 아니, 그냥 여자는 원래 종종 확인하고 싶은 거야. 피곤해. 연락 왔다. 나 민석이 좀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뭐? 그럼 난 어쩌고? 미안, 급한 일이래. 저녁에 전화할게. 쏘리. 우리가 연인인 것도 맞고 그가 날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난 왜 불안하지? 불안정한 감정이 만든 경계성 인격과의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인이나 부부는 어느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원수처럼 싸웠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랑이 넘실거린다. 아무리 불꽃이 튀어 사랑에 빠졌다 해도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삐거덕대는 소리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골치 아픈 문제도 서로의 인격을 살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풀려나갈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가 아닌 몇 가지 다채로운 인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격을 제1의 인격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나와 상대의 제1의 인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여러 다채로운 인격 중 첫 번째로 경계성 인격을 소개하겠다. 정말 나 사랑해?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요. 보현은 정수와 교제한 지 5년이 지나 결혼했다.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쳤음에도 보현은 시시때때로 정수에게 자기야, 나 사랑해? 라며 사랑을 재차 확인했다. 서로를 향한 믿음도 느꼈고 정수와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불안해지곤 한다. 교제하는 내내 상대방의 사랑이 한결같은지 노심초사하고 확인받길 원한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남편에게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사랑보다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정에 이끌려서 결혼한 건 아닐까 싶은 의구심도 들고 날 두고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지?
하는 쓸데없는 불안감도 가끔 잃어요. 요새는 외도가 너무 흔하잖아요. 과거 필자의 제1의 인격이 경계성 인격이었다. 대학생 시절 남자친구가 우리 헤어져라며 이별을 선포하면 순식간에 하늘이 샛노랗게 변했고 시계 초침이 뚝하고 멈춰서는 듯했다. 정신은 아득해지고 심장이 곧 멎을 것만 같았다. 그렇기에 과거 나의 인격과 유사한 보현을 상담하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배우자에 대한 보현의 불안감은 그녀의 불우한 양육 환경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보현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부모님의 사이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의 부모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미숙한 부모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딸인 보현에게 해소했다. 그녀는 고래싸움에 낀 새우 마냥 관계가 원만치 않은 부모 사이에 놓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사람처럼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자랐다. 경계성 인격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언제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이다. 이 인격은 어릴 적 부모와 떨어져 오랜 기간 혼자 있는 경험을 겪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이들은 유년기 결핍된 사랑을 겪은 탓에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대는 것처럼 늘 사랑에 목마르다. 또한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사랑에 대해 평소 불안정한 감정이 내재한다. 결국 불안한 관계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는 것이다. 보현 역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기에 생긴 경계성 인격을 갖게 되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든 경계성 인격. 경계성 인격의 소유자와 연애를 한다면 특히 바쁠 때 더욱 신경을 써서 애정 표현을 해줘야 한다. 어떤 관계든 안 좋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법이지만 특히 경계성 인격의 경우 상대가 바쁘고 지쳐 연락이 늦어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행동에 이를 수 있다. 가령 상대방이 바빠 연락이 잠시 끊긴 경우 버림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비관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자해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지레 겁을 먹고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한다. 둘 사이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면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게 아닌 자신에게 잘해주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호련히 환승연애를 할 수도 있다. 경계성 인격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어야 한다.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등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다정한 스킨십을 전한다면 이들의 불안감은 단박에 해소된다. 때로는 왜 자꾸 확인하려 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봐도 좋다. 남녀 관계에서 서로를 알기 위한 깊이 있는 대화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경계성 인격을 지닌 사람과의 사랑에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걸까? 경계성 인격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셀프러브 사랑법.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모든 관계는 쌍방의 노고가 깃들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그저 상대방에게 사랑만 갈구할 것이 아니라 경계성 인격의 소유자 본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경계성 인격은 만남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며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해 고찰해 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애정을 갈구하거나 사랑을 확인하는 태도도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인격이라서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서두에 밝힌 대로 나의 첫 번째 인격이 바로 경계성 인격이었다. 하지만 현재 필자는 사랑에 꽤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마음껏 즐긴다. 사랑을 갈구하던 제1의 인격이 서서히 거치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평소 사고와 행동 습관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당신의 인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첨부한 체크리스트와 처방전을 읽고 실천해보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탐구와 실행 끝에 긍정과 사랑이 충만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에피소드 2. 당신만 좋다면 난 뭐든 괜찮아. 자기야, 우리 주말에 등산 갈까? 등산? 정상에 오르면 뿌듯하잖아. 나 등산 같은 거 질색인데. 왜? 등산 안 좋아해? 아니야, 좋아해. 가자. 저렇게 좋아하니 그냥 가지 뭐. 여보세요? 자기야, 나 대신 우리 강아지 산책 좀 시켜줄 수 있어? 강아지 산책? 또리가 요새 계속 집에 있어서 답답한가 봐. 근데 내가 일이며 중요한 약속에 바빠서. 나 털 알레르기 있는데 어떡하지? 여보세요? 왜? 안 되겠어? 예전에 털 알레르기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잊어버렸나 보네. 알겠어. 일 천천히 봐. 그런데 또리 산책은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집 근처 아무 공원이나 가면 되지. 갈 때 배변 봉투 꼭 챙겨가고. 고마워. 자자자, 건배하자, 건배.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걸까? 착함을 강요받은 의존성 인격과의 사랑.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도 저것도 뭐든 다 좋아라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수를 위해 가끔 자신의 의견을 감추는 이와는 달리 이들은 매사 난 괜찮아를 나직이 읊조리며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는다. 이 태도는 남녀 관계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며 심지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두 번째 소개할 인격 유형은 의존성 인격이다. 나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한걸요. 준이와 재현은 연애 3년차 커플이다. 겉으로는 마냥 좋아 보이는 이 커플에게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바로 준이가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며 재현에게 맞추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인에 대한 사랑이자 배려라고 여겼으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준이는 관계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룸메이트 윤미가 그녀에게 일침을 놓았다. 야, 네가 무슨 운전기사야? 네 남친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거기까지 오밤중에 나가는 건데 적당히 해야지 원. 남친한테 택시 타라 그래. 왜 그 말도 못하고 전화 받자마자 또 새벽 2시에 쪼르르 모시러 가냐? 늦은 밤 술에 취한 준이의 남친은 택시가 잘 안 잡히니 데려다 달라며 전화를 했다. 남친의 전화를 받자마자 자동차 키를 들고 튀어나가려는 준이를 뜯어말리며 윤미가 열불을 냈다. 택시가 잘 안 잡힌다잖아.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떡해. 그냥 차 있는 내가 가서 데려다주면 안전하고 빠르니까. 준이가 윤미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문 쪽으로 다가서자 윤미는 그녀를 붙잡고 채근했다. 이게 한두 번이냐고. 다 큰 성인이 왜 그러는데? 네가 재현씨 여자친구지 대기조 운전기사니? 너는 내일 출근 안 해? 야근하고 와서 내일 출근하는 여친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하는 게 남자친구가 할 행동이야? 부부도 이러는 건 아니지.
준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아무리 선을 넘는 요구를 해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커플이 종종 있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상대방의 편이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무조건 희생시킨다. 아니, 희생이라는 고결한 어휘 아래 자신을 한없이 상대에게 허용한다. 그 사이 나의 취향, 나의 기호, 나의 의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다.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된 행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땅히 해야 할 행위로 굳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의 흐름에 익숙해진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사랑에 친숙해지면 그땐 거절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끝까지 한쪽이 무건수행으로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유형이 바로 의존성 인격이다. 의존성 인격은 이래도 저래도 나는 괜찮아 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의견을 일축하며 상대의 눈치와 주변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을 일컫는다. 의존성 인격은 크고 작은 집단, 남녀관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한결같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춘다. 이들은 어쩌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버렸을까? 강압적이거나 난폭한 부모에게서 자란 의존성 인격. 의존성 인격을 가진 이들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강압적인 부모가 많다. 난폭한 부모에 의해 육체적, 신체적으로 지배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많이 의존한다. 또한 착한 아이 소리를 들으며 부모의 뜻에 따라 고분고분 자란 사람에게서도 발현된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부모가 설계한 방향대로 살아왔기에 무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 편치 않다. 사회와 어른이 제시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착한 아이로 성장하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개성화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이다. 의존성 인격은 상대의 표정과 반응에도 민감하다. 이들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은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상대의 취향이나 의사를 맞춰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행복이자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의존성 인격은 자칫 이 성향을 간파한 상대에 따라 인생이 휘둘릴 수도 있다. 온갖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간악한 사람을 연인으로 만날 수도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자신을 지키도록 하자. 내가 나로서 우뚝 서야 올바른 사랑도 할 수 있다. 의존성 인격의 조약돌 사랑법. 의존성 인격이 올바른 남녀관계를 맺고 조약돌처럼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4가지를 명심하고 지키면 된다. 첫 번째,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타인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연인이나 배우자의 감정을 자신에게 이입시키며 내 감정이라고 손쉽게 착각한다. 나와 타인의 감정을 분별하고 내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과정이 필수이다. 또한 싫을 때 당당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다이어리를 적어보자. 하루 중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떠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어본다. 이는 나 자신을 보다 섬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내 감정을 잊고 나에게 오롯이 충실한 시간을 가져야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긴다. 세 번째, 내가 바라는 걸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말하는 연습을 해본다. 오늘부터 나에 대해 하나씩 드러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비 오는 날엔 밖에 나가기 싫다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거절을 연습해본다. 먼저 거울을 보고 표정 관리부터 연습하자.
몇 번 연습해보면 거절하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뒤 상대를 보고 거절을 한다. 처음이 어렵지 2번은 쉽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에게 거절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거절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날 그대로 수용해 주는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건전한 남녀관계란 나와 상대의 만족이 서로 적절히 채워지는 관계이다. 에피소드 3.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뭐 먹어? 시리얼, 우유 가져와. 자기도 같이 먹자. 어? 이거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인데? 아유, 하루 정도는 괜찮아. 냉장고에 보관했잖아. 안 상했어. 음식 유통기한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자긴 외출 준비 안 하고 뭐해? 금방 할게. 아직 한참 남았네. 좀 서둘러. 약속 시간 좀 늦지 말자. 아유,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실례야.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게 잘못된 건가?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